지난 시간까지는 사고 시나리오를 도출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도출된 사고 시나리오를 분석해서 영향 범위를 선정한 후 최악의 사고 시나리오, 대안의 사고 시나리오 등을 선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두 번에 나눠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코라 프로그램을 가지고 대부분의 작업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지금 코라 프로그램 안에는 기본 평가 정보만 들어있는 상태거든요. 우리는 기본 평가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사고 시나리오를 도출했죠. 지난 강의에서. 근데 코라 프로그램에서는 기본 평가 정보 자료가 사고 시나리오로 자동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입력을 해주어야 합니다. 사고 시나리오 입력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코라로 들어가겠습니다. 코라 시나리오 분석 메뉴로 가셔서요. 추가 버튼을 누르면 팝업 창이 뜹니다.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보여드리면 시나리오 분석 추가 팝업 창, 여기에 사고 시나리오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 주는 겁니다. 기본 정보, 운전 정보, 피해 영향 모델, 설비 위치 지정 하는 지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본 정보를 먼저 입력해 보겠습니다. 기기명 적고요. 위험 요인으로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장량 선택하겠습니다. 설비 모양은 수직 실린더고 저장 상태는 액상, 설비 직경도 있는 그대로 적습니다. 지면위 위격거리는 지면에서 설비까지 높이인데요. 필요하다면 적어줍니다. 다음으로 운전정보 입력해 보겠습니다. 누출물질 점점점을 누르면 물질 선택하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카스 번호로 저는 검색했습니다. 염산 수용액 선택하니까 혼합비 입력하는 창이 생겼어요. 여기에 35% 입력해주고 온도, 압력. 압력은 게이지 압력이니까 0이죠. 다음에 저장 질량 적어주고 결속 배관 최대 직경, 다음으로 방류벽 여부 체크하고 면적 적어줍니다. 실내 여부는 실내 설비가 아니므로 체크하지 않았습니다. 염산 수용액을 선택했더니 혼합비 창이 나왔거든요. 염산이라도 35%짜리와 25%는 독성이 다르죠. 평가 결과도 달라질 겁니다. 근데 코라는 아직까지 이 함량의 차이를 제대로 반영해서 평가를 해주지 못합니다. 다행히도 몇 가지 물질은 함량 차이를 반영해서 평가를 해주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염산입니다. 물질을 선택한 다음에 혼합비 입력창이 나오면 함량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함량 차이를 반영해서 평가할 수 있는 물질 목록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른 물질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입력을 해 볼게요. 도금조에 대해서 독성이 있고 모양도 수직 형태이고 액체를 취급하고 직경 높이 적습니다. 물질은 황산니켈 검색해 보겠습니다. 선택해 주고요. 운전 온도 적어주고 압력 0이고요. 저장 질량 5000kg, 결속 배관 최대 직경 왜 1500으로 했는지는 뒤에서 설명드릴 겁니다. 방류벽도 적어주고 실내에 있으니까 실내 여부 체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독성에 대해서 평가를 할 것이고 위치 지정하고 확인 눌렀더니 평가가 불가능한 물질이라고
나와요. 외부 평가를 하라고 합니다. 자체 평가에서 외부 평가로 바꿔주면요. 설명이 나옵니다. 지금 평가 불가능 물질, 액체인 경우 적용했더니 이런 방법으로 외부 평가를 수행하십시오 나오거든요. 이게 코라 4.0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외벽으로부터 10m라고 했기 때문에 20m, 20m 이렇게 적어줬습니다. 코라에서 평가 불가능한 물질은 외부 평가를 선택하고 화면에 설명이 나오죠. 그 기준에 따라서 영향 범위를 산정하시면 되는데요. 제 경험상으로는 평가는 가능한데 영향 범위가 0으로 나오는 물질보다는 평가 불가능한 물질이 더 많더라고요. 앞에서 황산 니켈도 평가 불가능 물질이었잖아요. 우리는 황산니켈 100%짜리 고체를 물에 녹여서 사용합니다. 제가 코라한테 이 도금액이 누출돼서 바닥에 액체층을 만들고 증발한 다음에 대기를 타고 확산할 테니까 그럴 때 영향 범위가 얼마나 되는지 알려줘 라고 요청하는데 코라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야, 내가 알기로 황산니켈은 고체인데 고체가 무슨 증발을 해, 난 못해 하는 상황인 거예요.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같이 많이 쓰는 물질은요, 고체도 평가를 해줍니다. 코라에 조치가 돼 있어요. 액체에 녹여서 사용하지만 원료로 들어가는 고체 물질은 근데 평가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고체인 경우 진짜로 황산니켈을 창고에 보관하는 상황이면 코라의 말도 맞죠. 그런데 창고는 소량 기준 6,000kg 미만으로 보관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평가 자체가 그러면 필요 없지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 고체인 경우보다 평가 불가능하면서 액체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도금조에 0.1% 이상 황산니켈이 들어있는 상태, 소량 기준 400kg 이상이면 평가를 해야 되는데 평가가 안 되니까 우리는 염산저장 탱크의 부피 단위 설계 용량을 알고 비중도 알기 때문에 곱해서 취급 저장량을 11,780kg으로 산정하고 코라에 바로 그 값을 입력했습니다. 그랬더니 코라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직경 2.5m, 높이 3m 용기에 11,780kg이 담겨 있으면 애귀가 2m 정도 되네 라고 자기가 계산을 해준 거예요. 이 기능을 이용해서 반대로 우리가 비중을 모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때 코라에 애귀를 알려주면 코라가 거꾸로 질량으로 환산을 해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기체 같은 경우는 같은 설계 용량의 용기라도 압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꾹꾹 눌러 담는 거죠. 저장 질량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겠습니까? 코라에서 자동으로 해줍니다. 영상 보시죠. 작년 하반기에 이 장애 영향 평가의 세계에서 화제가 됐던 산화에틸렌입니다. 카스번호로 검색해서 물질 선택해 주었습니다. 온도 25도, 압력 10kg 했더니 20kg, 20kg 했더니 58kg, 30kg 했더니 168kg 이렇게 쭉쭉 늘어났죠. 설비의 설계 용량 그리고 온도 압력을 입력해주면 저장 질량을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기본평가 정보 장치 설비 목록 및 명세 작성하실 때 연결구 정보는 가장 큰 배관의 크기를 적으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사고 시나리오를 분석할 때도 이 가장 큰 배관 크기 정보를 이용합니다. 장치 설비 목록 및 명세와 동일하게 입력해 주시고요. 그런데 도금조 세척조 같이 상부가 개방되어 있는 설비, 이런 건 결속 배관이 없더라도 상부를 통해서 누출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상부 면적을 기준으로 결속 배관 최대 직경을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이 네모난 설비 직경을 어디로 잡아야 할까요? 저 네모난 면적을
같은 면적의 원으로 바꿔줍니다. 그럼 그 원의 직경이 나오겠죠. 식으로 따지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너무 어렵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가로 세로의 평균값으로 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왼쪽 방법으로 하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방류벽 여부 체크하고 면적을 입력해 주었는데요. 방류벽뿐만 아니라 방지턱, 트렌치 같이 누출이 일어났을 때 누출 물질을 가둘 수 있는 시설이 있다면 그 면적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 값을 입력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누출이 일어나면 바닥에 액체층이 형성되고 증발되고 확산됩니다. 액체층 면적이 넓으면 더 많이 증발되고 더 많이 확산돼서 영향 범위가 크게 나타날 겁니다. 같은 물질, 같은 기상 조건이라면 액체층의 면적에 따라서 영향 범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코라한테 물어봤습니다. 진짜 그래? 그랬더니 코라가 염산 탱크로리에서 10톤 정도 노출되면은 차단 시설이 아무것도 없을 때 이 정도 영향 범위가 나와 하고 알려주더라고요. 755m 최악 조건입니다. 예, 그렇다면 그 누출 물질을 적절하게 차단해서 좁은 범위에 가두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래 그림 보시면은 약 150m. 방류벽, 방지턱, 트렌치가 그만큼 중요한데요. 방류벽을 예로 들면요. 방류벽에서 누출 물질을 전부 수용해서 액체층 면적을 작게 만들어야지 영향 범위가 줄어드는 거죠. 넘쳐버리면은 영향 범위가 커지는 거죠. 근데 방류벽이 우리 화학물질관리법 취급시설 기준에 맞게 만들어졌다면 아마 넘칠 일은 없을 거예요. 방지턱 같은 경우는요, 기준이 15cm입니다. 높이가 15cm밖에 안 되지만 탱크로리 전체가 들어갈 수 있는 크기로 면적이 넓으니까 계산해 보면은 수용량이 꽤 나옵니다. 방지턱의 경우에는 누출 물질을 전량 수용할 수 있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요. 수용할 수 있다면은 코라의 방류벽 여부의 체크, 방지턱 면적 입력하시면 되고, 넘친다 그러면은 방지턱 면적 그대로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사업장에서는 방지턱보다 트렌치를 더 선호하시죠. 계산해 보면요. 방지턱보다 트렌치가 수용량이 훨씬 적습니다. 넘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넘친다면은 트렌치 면적 그대로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트렌치 용량은 부족하지만 별도 지하 집수조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흘러 들어가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용량을 확장하고 누출 물질을 전량 수용할 수 있다면 방류벽 여부에 체크하시고 면적에는 트렌치 면적, 배수로 면적까지 다 더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제조 사용 시설이라도 누출 물질을 전부 수용할 수 있는 차단 시설이 내부에 설치되어 있다면 방류벽 여부에 체크하고 그 면적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코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으로 실내 여부 체크하는 항목이 있는데요. 같은 조건이라면 실내에 있는 경우가 영향 범위가 작게 나오는 게 당연하겠죠. 실내에 있는 경우라면 실내 여부 이렇게 체크하시고요. 일반형, 밀폐형, 봉쇄형 선택해 주시면요. 코라에서 자동으로 반영해서 영향 범위가 작게 나오도록 평가를 해 줍니다. 그럼 일반형은 뭐고 밀폐형은 뭐고 봉쇄형은 뭐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저 설명을 보시고 해당하는 형태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일반형이라면은요, 저 오른쪽에 완화 지수가 기체 0.55, 액체 0.10으로 되어 있거든요. 실내에서 100개가 누출되면은 기체는 55개, 액체는
10개만 누출된다고 간주하고 평가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피해 영역 모델을 선택하시는데요. 지금 염산입니다. 그래서 독성 영향 체크하고요. 다른 화재 폭발 아무리 눌러봐도 체크가 안 됩니다. 이런 물질은 체크 자체가 안 되게 필터링이 해주고 있어요. 또 염산은 ERPG2 값이 20ppm이거든요. 기본으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웬만한 물질들은 다 입력이 되어 있는데 혹시 저 관심 농도를 입력해 주세요라는 팝업 창이 뜨면요. 여러분들은 사고 시나리오 선정에 관한 기술 지침 부침 1에서 값을 찾아서 수동으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물질을 바꿔보겠습니다. 톨루엔으로 바꿨습니다. 피해 영향 모델을 선택해 봤습니다. 독성 선택되고 폭발, 화구는 선택이 안 돼요. 풀화재 선택되고 제토화재도 체크됩니다. 체크가 된다고 해서 전부 체크해서 평가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앞에서 톨루엔 설비는 실외에 있는 시설이니까 풀화재 영향에 대해 보겠다라고 하고 넘어왔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체크 해제하고 독성과 풀화재만 체크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도상에서 위치를 지정해주면 사고 시나리오 입력이 모두 마무리됩니다. 지금까지 코라의 사고 시나리오를 입력하면서 코라의 기능 입력할 때 신경 써야 하는 부분들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방류벽 여부 체크하는 거, 면적 입력, 이거는 평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잘 이해하시고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꼭 적용하십시오. 사업장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